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혈압과 관련하여 이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를 통해서 이 신경계의 수용체를 통해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체해순환사들이 깊이 있게 알기도 힘들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 기본적인 이론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지속적인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체해순환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 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들이 시작한 지 1년 된 체해순환사와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이 혈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중추입니다. 이 뇌관은 이 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 혈관 운동 중추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계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 이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교감신경은 이 말초혈관의 알파1 수용체를 통해서 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근육의 이 베타1 수용체를 흥분시켜서 1회 박출량과 심박동수를 증가시켜 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대부분이 이 3분의 2가 정맥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맥 시스템에 대한 혈관 수축 효과는 이 혈압을 회복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정맥 시스템의 수축을 통해서 체액 손실 후에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 유효한 동맥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은 또 부신 수지를 자극해서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순환을 통해 우리 몸 전체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또한 노에피네프린은 혈관의 말단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혈관의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해서 혈관 수축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에피네프린도 물론 혈관을 수축을 시키지만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에피네프린과 같이 에피네프린도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할 때에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지만 베타2 수용체에 작용할 때에는 특히 골격근과 심장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노에피네프린은 베타2 수용체에는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은 심박 조율을 담당하는 SA 노드와 AB 노드를 포함한 심근의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해서 심박동수 및 AB 노드를 통과하는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또 신장 과립세포의 베타1 수용체를 자극해서 레닌을 분비하도록 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엔지오텐시노젠을 시작으로 엔지오텐신 1과 엔지오텐신 2, 그다음에 알도스테론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엔지오텐신 2와 알도스테론은 강력한 혈관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신세뇨관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같이 재흡수됨으로써 혈압과 혈액량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전신을 통해 혈관 수축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직접적인 효과는 신장으로부터 요배출을 통해 혈액량을 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뇌관은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이 말초혈관에는 그다지 많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이 알파1, 이 알파2, 베타1, 이 베타2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이 레닌의 이 수용체 결합에 따라 이 혈압 및 혈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올타와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 이 존재하는 바소 리셉터를 통해서 이 혈관에서의 압력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면 이 감각 신경 섬유를 통해서 이 뇌관에 전달되게 되고, 이 교감 신경계를 통해서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며 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부진 수질의 자극을 통해서 이 에피네프린과 이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통해서 이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를 통해서는 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이 신장에 작용을 해서 이 신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이 혈액량을 증가를 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은 이 혈관을 수축시켜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다른 이름으로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이 여러 방법으로 혈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맥, 심장 또는 이 동맥의 압수용체인 이 경동맥과 대동맥을 통한 이 임펄스의 이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된 임펄스를 통해서 이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여러 압수용체를 통해서 이 평소보다 임펄스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혈압이 하강한 것을 감각 신경섬유를 통해서 이 시상하부와 이 뇌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압수용체의 임펄스는 이 뇌관과 교감신경 중추를 억제하고 이 뇌관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낮아져서 임펄스가 감소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의 흥분이 증가하게 되고 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한 시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이 말초혈관의 이 혈관 수축과 함께 이 심장에서 걸러진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들여 이 혈관 내 체액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도록 합니다. 이 심박동이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는 이 간혹 경동맥 주변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 경동맥이 자극이 돼서 이 뇌관으로 교감신경을 억제를 해서 이 심박동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이 케모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모 리셉터를 통해서 이 혈장의 삼투압 농도에 의해서도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혈장 삼투압의 농도의 증가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주로 이 소듐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유는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듐의 증가로 인한 삼투압의 증가는 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 내에 용해된 이 용질의 수가 증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혈관 내 용질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 체외에서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이 용질의 양이 증가해서 삼투압이 증가하는 경우와 반대로 이 체내에서 수분 손실로 인한 상대적인 용질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이 수분의 섭취를 통해서 이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에는 혈관 내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이 세포 외액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도한 혈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 과도한 혈압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삼투압은 어떤 기준이 되는 막을 중심으로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떠한 막을 기준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이유는 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이 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이 농도 차이로 인해서 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이 물이 이동해서 막을 기준으로 양측의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보통 이 탈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혈액량과 혈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모는 이 항인이 호르몬을 분비 증가를 통해서 이 혈장량을 늘려 이 수분의 양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시상하부는 갈증을 느끼고 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해서 이 삼투압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와 뇌관은 이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대처하게 됩니다. 혈중 이산화탄소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의미는 이 낮은 혈압과 이에 따른 불충분하게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뇌관에 영향을 주어서 이 혈관 운동 중추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혈액의 pH는 주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이 수소 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와 뇌관의 조절에 의해서 이 정상 pH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 뇌관과 시상하부는 혈압과 관련하여 이 압수용체의 임펄스의 변화와 이 혈장 삼투압의 변화,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 즉 이 폐하의 상태에 따라 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이 말초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을 상승을 시키게 되고 또한 신장을 통해 빠져나간 이 소듐의 재흡수를 통해서 이 혈관 내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일으켜 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슬라이드를 멈춰서 한 번씩 그림을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경계의 혈압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